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안녕하세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울산광역치매센터 김성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치매 환자의 증가는 노인 문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00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800만 명 정도로 1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79만 명이며 유병률은 10.3%에 해당하겠습니다. 울산의 경우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1만 명 정도이고 8.7%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유병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네. 전국적인 유병률이 아까 10.3%라고 해주셨는데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 치매를 그냥 뭐 기억력이 좀 나빠지는 거다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치매란 뭔가요? 네, 우선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외상 혹은 질병 등에 의해서 뇌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인지 기능의 저하, 즉 기억력이나 언어 기능, 판단력, 시공간 능력 등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네.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는 80 내지 90여 가지의 질환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중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가 60 내지 70%로 가장 흔하고 다음으로 혈관성 치매라든지 파킨슨 치매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파킨슨 병이나 알츠하이머 많이 좀 들어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은 다양한데 첫째로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줄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저하가 있다든지 기억력 저하.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것, 저것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시간과 장소를 혼동한다,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치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와 더불어 또한 정신행동 증상들도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등의 기분 증상이 많고 치매가 점차 진행할수록 망상, 환청, 공격성 등의 증상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뭐 망상, 환청까지 참 힘든 증상들이 많은 그런 질환인데 사실 이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치매는 환자에게는 천국, 가족에게는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서 본인이 불편한 것을 알지 못해 천국을 느끼지만은 가족들은 치매 환자가 보이는 인지 저하와 이로 인한 불안, 폭력성 등의 정신행동 증상으로 인해서 지옥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치매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뜻입니다. 증가하는 치매 환자의 효율적인 진단과 예방, 치료가 필요하겠고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식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치매와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으시고요. 네. 알맞게 진단 내려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몇 달 전 혼자 사시는 저희 어머니가 초기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치매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잘 챙겨드리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미안함이 많이 컸는데 직장 동료가 좋은 정보를 하나 주더라고요. 자신이 얼마 전에 치매 파트너 교육을 받았는데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치매 파트너 도대체 뭔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 치매 파트너라는 말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뭐 요양보호사 이런 건지 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네, 치매 파트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배려를 하거나 주변에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꾸준히 연락을 해서 교육에서 배운 정보를 주변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30분가량의 치매 파트너 온라인 영상을 시청하거나 1시간 정도의 오프라인 교육을 수료해도 치매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전국에 100만 명 정도의 치매 파트너가 있고 우리 울산에도 2만 명 정도의 치매 파트너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치매 파트너라는 게 있는지 진짜 몰랐는데 뭐 미리 치매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심 갖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네.
울산에도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네, 우리 울산에도 5개 구군 보건소의 치매 안심센터가 개소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서비스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치매 예방 교실, 인재 강화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또 치매 환자를 위한 서비스로는 월 3만 원 가량의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기저귀, 방수 매트 등의 좋은 물품을 제공하고 있고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치매 가족 교실과 자조 모임 운영, 가족 카페 등을 운영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예방할 수 있으면 좀 예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 좀 알려주시죠. 네, 치매 예방 수칙 333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33, 네. 우선 3권이라 해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를 권하고 네. 3금이라 해서 술은 적게 마시기, 담배는 피지 않기,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가 있습니다. 네. 3행이라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가족과 친구들과 자주 소통을 한다. 그리고 매년 치매 조기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잘 하셔도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소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면 제가 오늘 네. 다 맞춰보겠습니다. 네.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술 마시고 필름이 자주 끊기는 사람은 치매가 쉽게 온다. 이거는 제가 주변에 이제 술을 많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제가 항상 그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먹다가 나중에 치매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알코올성 치매라는 말도 있잖아. 제 생각에는 당연히 치매랑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네,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뇌 손상이 반복되면 알코올성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므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친구 보고 있죠? 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치매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면 안 된다. 치매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면 안 된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알려도 또 알리지 않아도 장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알리면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할 것 같아서 정답 O!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X입니다.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만약 그 네. 병의 초기인 경우에 환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알아서 관리할 능력이 충분히 된다면 알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스스로의 결정권이나 좌정감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된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가 치매에 대해서 걸렸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런 네. 경우 환자가 불안해한다든지 더 난폭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이제 알리는 것과 알리지 않는 것 다르다는 그런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치매는 60대 이후부터 발생한다. 치매는 60대 이후부터 발생한다. 치매는 당연히 노인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고 또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정답은 X입니다. 이거 아닌가요? 네, 치매 발생과 관련하여 네. 노화가 가장 큰 위험 인자로 작용합니다. 즉,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지만 60세 이전에도 치매가 나타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초록이 치매 혹은 젊은 치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개 유전적인 원인은 없는지 고려를 해봐야 되고 우울증이나 갑상선 이상, 수두증 등 다른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아닌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노화에 의한 치매는 특정한 일부에게만 다가오는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이죠. 치매의 원인과 예방법,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40세 이상이 되면 항금진을 하듯이 1년에 한 번씩 기억력 검사와 치매 진단 검사를 받으셔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 네.